홍변의 회생 파산 들어와! 안녕하십니까. 회생 파산 들어와 홍인섭 변호사입니다. 법인회사가 파산을 할 경우 대표자 개인은 어떤 책임을 부담하게 될까요? 오늘은 법인회사가 법인 파산을 할 경우 그 법인회사의 대표자 개인은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7가지로 나누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인회사의 부채에 대해서 대표자 개인이 책임을 질까요? 다시 말해 법인회사가 파산할 경우 그 법인회사의 대표자는 개인적으로 법인의 부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까요? 아닙니다. 대표자 개인은 법인의 부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회사와 대표자 개인은 별개의 독립된 서로 다른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법인회사의 대표자로 있다고 해서 대표자 개인이 법인의 부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파산을 하더라도 대표자 개인은 법인의 부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둘째, 법인회사의 부채에 대해 대표자 개인이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했다면 법인의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질까요? 이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이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인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의 부채에 대해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기로 했다면 대표자 개인은 법인회사의 부채에 대해서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파산 전에 이미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했다면 법인회사가 파산을 한 이후에도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연대보증 채무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면 법인회사가 파산을 한 후에 대표자 개인도 개인 파산 면책 신청이나 개인회생 또는 일반회생을 신청해서 연대보증 채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매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표자 개인이 신용보증기금 등 법인의 부채를 보증한 보증회사와 책임경영이행각서 등을 체결했다면 법인회사의 부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대표자 개인은 법인회사의 부채에 대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책임경영이행약정이란 법인의 대표자가 성실하게 법인을 경영했다면 법인의 부채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겠으나 법인의 대표자가 공문서나 사문서의 위조,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에게 법인회사의 부채에 대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약정 등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법인회사의 이사들에게 법인회사의 대출금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인회사의 이사들에게 법인의 부채에 대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묻는 행위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아 몇 년 전부터는 이사들의 개인 책임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사의 지위에 있는 대표자 개인에게 법인의 부채에 대하여 연대보증 계약 체결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 대신에 책임경영이행약정서나 투명경영이행약정서의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지요. 책임경영이행약정이나 투명경영이행약정은 법인회사 대출을 받을 때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이 특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임경영이행약정서 등의 내용에는 공문서나 사문서의 이조나 변조행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이 있는 경우에 대표자 개인은 법인회사와 연대하여 법인의 부채에 대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다 라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회사의 대표자 개인은 공문서나 사문서의 위조, 횡령, 배임 등의 행위 등 책임경영이행약정서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법인의 부채에 대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책임경영이행약정서 등을 체결하고 법인 파산을 하더라도 대표자 개인은 책임경영이행약정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법인의 부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넷째, 법인회사의 조세에 대하여 대표자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될까요? 법인회사의 대표자 개인은 법인의 조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인 파산을 하더라도 대표자 개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조세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과점주주는 법인이 체납한 조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들의 주식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할 경우 주주를 말합니다. 특수관계인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경영지배 관계에 있는 자들을 말하며 특수관계인의 주식 지분을 포함하여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계산합니다.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대표자 개인은 주식을 갖고 있고 특수관계인들의 주식 지분을 합치면 50%가 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는 중견기업의 대표자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대표자 개인은 법인회사가 연체한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대표자 개인은 대부분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인이 체납한 조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파산을 하기 전에 체납한 조세 등에 대하여 대표자 개인은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법인이 체납한 조세 등은 법인 파산과 관계없이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법인회사가 미지급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 대표자 개인은 책임을 질까요? 아닙니다. 법인회사의 대표자 개인은 법인이 미지급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파산을 하더라도 대표자 개인은 법인회사가 체불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표자 개인이 자기 돈으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갚을 의무는 없다는 것이죠. 다만 대표자 개인은 근로기준법상 형사 책임은 부담합니다. 대표자 개인은 법인회사의 사업 경영 담당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인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형사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법인회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임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금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이 근로자에게 임금, 금품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자 개인은 법인의 사업 경영 담당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법인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한 상태에서 파산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인 파산을 한다면 대표자 개인과 근로자에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되어 있는 경우 법인회사를 방치하는 것보다는 법인 파산을 하는 것이 대표자 개인과 근로자에게 훨씬 더 유리하지요.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회사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임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금품 등을 지급해야 하지만 임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파산 선고가 될 경우에는 법인회사의 대표자 개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회사가 파산을 한다면 퇴직한 근로자들은 법인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채당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당금이란 도산한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 등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임금 등을 말합니다. 파산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들과 파산 신청일로부터 향후 2년 이내에 퇴직하는 근로자들은 법인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과 최종 3개월분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정 범위 내에서 채당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들은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채당금 형태로 지급받으면서 대표자 개인과 형사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인회사가 법인 파산을 한 경우에는 은행 등의 근저당권자들이 법인회사의 재산을 경매하거나 세무서에서 체납 처분을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을 배당할 때 그 해당 절차에서 법인회사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은 최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 등이 제1순위로 배당된다는 것이죠. 또한 파산 절차에서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 등은 재단 채권의 지위에 있게 되어 일반 파산 채권보다 더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법인 파산 선고가 있은 후에 지급 제시에 따른 수표 부도에 대해서도 법인회사의 대표자 개인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인 파산은 대표자 개인과 근로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여섯째, 법인 파산 선고 전에 대표자 개인이 법인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면 파산 선고 후에도 여전히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까요? 네, 부담합니다. 법인 파산 선고 전에 법인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다면 파산 선고 후에도 그 손해배상 책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서 법인회사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그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법인의 이사 지위에 있는 대표자가 허위로 분식 회계를 해서 법인회사에 이익이 난 것처럼 분식 결산을 하고 주주들에게 위법하게 배당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인회사의 재산이 외부에 유출되어 법인회사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지에 있는 대표자 개인은 법인회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법인의 이사지에 있는 대표자가 법인회사의 재산을 횡령해서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인회사의 재산이 외부에 유출되어 법인회사는 손해를 보게 되죠. 따라서 이사지에 있는 대표자 개인은 법인회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회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대표자 개인은 법인회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여전히 법인회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51조 및 제352조는 법인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이사에 대하여 파산 절차에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째, 법인회사가 파산을 하면 법인회사의 이사지에 있는 대표자 개인은 파산 관제인에게 설명 의무를 부담할까요? 네, 설명 의무를 부담합니다. 법인회사가 파산을 선고받은 후 법인회사의 이사지에 있는 대표자는 파산 관제인에게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이란 법인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 파산 재단, 부인권, 환치권, 별채권, 상계권,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그 밖에 파산 관제인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말합니다. 법인회사의 이사지에 있는 대표자는 파산 관제인 등에게 이러한 설명을 해줄 설명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상으로 법인회사의 법인 파산 시 대표자 개인의 책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산 전문 변호사로서 회생 파산 실무 경력만 해도 10여 년이 넘습니다. 개인과 기업의 회생 파산 등 실무를 다루는 데 있어 실무 경험과 노하우, 전문 지식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자부합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회생 또는 파산 등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 홍인섭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10여 년이 넘는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사건을 처리하며 터득한 성공 노하우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신다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생파산 들어와 홍인섭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